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 제가 지난주가 이제 광복절 화요일 휴일이라서 이 방송은, 한 주 쉬게 됐지만, 목요일 명인복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토마토 TV에는 제가 일주일에 2번 나옵니다. 화요일 날 2시 때 나오는 미스터 마켓, 그리고 목요일 5시에 명인복귀, 요 두 코너에 출연을 해서 제가 보는 시장 뷰를 의견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업종 섹터라든지 시황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토마토 TV가 아니라 제 김동현 TV라는 이 토마토 김동현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략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건 현금을 가지고 있건 지금의 포지션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전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분석가들 혹은 주식 경제 증권면 기사는 딴 세상 얘기를 하죠.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중계하듯이 지금 어떠냐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이 주식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어제 팔으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라고 하면서 지난 포지션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 의견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건데, 그게 기존의 포지션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드바이스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의견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너무나 불안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틀리더라도 그 틀리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 포지션 틀릴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저도 제가 늘 맞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주식 투자에서 본인이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만큼 경솔한 말은 없어요. 그거는 자만을 넘어서 정말 경솔의 극이라고 저는 보는데, 주식 투자는 포지션이에요. 내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떨어진다. 혹은 주식을 내가 상방 쪽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그 포지션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손해를 보고 빨리 팔아야 될 거냐, 아니면 기다려야 될 거냐,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 거냐, 혹은 떨어지면 더 사야 될 거냐. 내 포지션에 맞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미스터 마켓, 그리고 제 채널들을 통해서 저는 제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틀리면 틀린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제 코너를 챙겨보셔서 아시겠지만 7월달 미국 시장 과열이다. 우리나라 2차전지 피크아웃이다. 회전율 108% 이러면 고점 나왔다. 그리고 2차전지가 대장이고 미국의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이 대장인데 내가 볼 때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다 고점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7월 26일 2차전지를 필두로 하는 회전율 108%는 쉽게 다시 넘지 못하는 현상의 피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2차전지 쏠림, 시장의 단기적인 차별적인 주도주에 대한 오버슈팅이 7월 26일 기점으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이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8%대까지 조정이 나왔고, 우리도 2,700 목전에 두고 있다가 2,500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지난주 기준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쉽게 재상승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급등과 급락만 있지 않다 했습니다. 시장은 강한 상승이 있고 완만한 상승이 있고 급락이 있고 완만한 조정이 있고 횡보가 있고, 주식은 상당히 다양한 국면이 있는데
그 국면에 맞게끔 포지션의 스케일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얼마나 가지고 갈 거냐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시황의 현재 포지션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방향은 횡보다, 박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이따가 조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은 시황은 방향성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제한적 등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는 지난주 금요일이 저점이 일단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2차전지도 지난주 금요일 저점이 나왔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차전지가 주도주다 여전히. 그 주도주 저점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저점 나온 거고 7월 26일 날 주도주 고점 쳤기 때문에 시장 고점 나온 거고 단기 조정 마무리 그리고 지금은 반등 국면으로 다시 재진입입니다. 재상승이 아니라 저는 일단 반등 국면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표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지션은 매도가 아닙니다. 오늘의 포지션 매도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저점 찍었고 미국도 어제가 첫날 반등인 거고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 지수로는 오늘 어제 미국이 상승한 상태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반등 국면에 있고 2차전지 핵심 주도주들 오히려 반등 첫날에 가까운 양상이고 보유 포지션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시장은 판단하시면 되고 업종 섹터는 2차전지 위주로 여전히 다시 보셔야 되고 뭐 종목 이것저것 많이 보실 필요 없고 경기주 아직 아니고 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그 시장에서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무거워졌죠. 장세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목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미국 장 수요일 마감 후에 나오니까.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5월 말부터 미국 시장에 AI 랠리를 만들어줬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도 AI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시세 강세 국면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 올해 2023년도 2분기, 3분기 전환되는 이 국면에서 글로벌 대장주가 엔비디아였죠.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닝 가이던스가 45% 상향되면서 그 큰 회사가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45%나 사측에서 올렸다라는 거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로 인해서 뭐 우리가 원래 챗GPT라는 일이 모멘텀으로 비롯됐지만 궁극에는 AI 칩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기대가 확대되면서 관련한 국내에서는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HBM 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본딩 장비를 핵심으로 하는 그런 장비주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칩넷 시스템으로 인해서 칩넷 방식으로 반도체 공정 전환에서 수혜가 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종목들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승을 촉발했던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쇼크가 잘 안 나는 회사예요. CEO는 정말 과격하지만 사실 가이던스는 되게 보수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걸 항상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쇼크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엔비디아가 예전에 몇 번씩 쇼크가 나왔을 때는 항상 3분기였고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주에 시장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등인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노출될 때에 대한 경계감은 있겠죠. 자, 알고 있는 기대했던 실적이 오픈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 거냐. 이제 이건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그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간 급락을 했던 이유들은 엔비디아에 우리가 칩을 잘 못 받고 있다. 이게 주문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엔비디아에서 지금 칩 공급이 제대로 못 되고 있다. 사실 공급 부족은 가장 최고의 환경 아닙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기업이.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타이트한 공급이다 보니까 이거 생산 못 맞춰서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산을 못해서 나타나는 공급 정체라서 사실 엔비디아와 이쪽 산업에 대한 큰 궁극적인 걱정은 없어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희소 가치가 월등하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는 그런 어떤 공급 속도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3분기는 2분기만큼 놀라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가이던스가 좀 낮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감이 있는 거예요. 경계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높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비싸게 주식을 사주는 매수세가 조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지금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떠가지고 음봉 떨어지고 마이너스 막 5%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내려오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때문에 고가 매수세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 작년 잭슨홀 미팅을 여러분 기억하,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힘들 거야, 니네 힘들 거야, 허리띠 졸라매야 돼,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겁을 엄청 줘가지고 작년도 잭슨홀 미팅이 쇼크였죠.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8월 말하고 뭐 9월, 10월까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것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또 이상한 얘기해서 막 매파적인 얘기해서 시장 분위기 좋은데 찬물 끼얹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감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 금주간에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좀 과매도인 거예요. 지난주까지. 그리고 지난주까지 과매도였던 이유가 미 국채 금리,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때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 좀 받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조정 지금 나왔는데, 근데 저는 다행이다 하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그 작년도 그 미국 전국 길트 금리 올라가고 미국 국채 금리 급등하고 영국의 연기금 뭐 디폴트 우려 이런 거 나오면서 찍었던 상단을 뚫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때 미국 시장이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다시 또 고점 뚫었는데 오히려 성장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 아직까지 액면적으로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경계감은 있는데, 왜냐면 다들 경계감이 뭐냐면, 미국 채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지고 그 보유 채권 평가액이 하락하고 감소하면서 금융권에 다시 또 자본 위험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SVB 사태 때처럼. 그리고 그걸 우려하면서 지금 신평사들이 미국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또 하향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건데, 뭐 지난주나 어제 보니까 걱정은 걱정이고, 제가 늘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걱정을 하면서 시세를 봐라. 왜냐면 시장보다 내 걱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관론자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을 예언하려고 하니까. 시장을 자꾸 맞추려고. 시세,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얼마나 연말에 비관론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뭐 나스닥 7,000 간다, 코스피 무슨 1,700 간다니, 이런 살벌한 이야기들 많이들 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시장에 사라졌어요. 다 집에 갔어. 왜? 그들은 그 강력한 주장으로 명성을 얻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예언가처럼. 주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개인 투자자가 뭐가 잘났다고 시장을 예언해요.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미국 채금리 요거 좀 주의해야 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국채금리가 작년 10월 고점을 넘어갔는데 미국 시장 괜찮네. 그러니까 조심은 하는데 괜찮아. 근데 어제 또 넘어갔는데 어제 미국 시장 도 괜찮았어요. 괜찮네. 하지만 여전히 높아요. 주의하다가 요게 이제 미국 채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임계치가 온 거지. 이제 미국 채금리를 미국 시장이 스트레스를 느끼구나 하면서 그때 돼서 약간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고가 매수세가 소극적인 거예요. 주식은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르고 그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더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에코프로처럼, 포스코홀딩스처럼 다 같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포모 막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식이 폭등하는 건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은 주식을 비싸게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좀 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탄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멈칫멈칫하고, 이런 상황이, 이걸 전형적으로 약간 제한적 박스권 등락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상대방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뒤통수 맞죠. 사기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뭐 미디어들, 유튜브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제목 장사를 요즘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 저도 제목 장사를 합니다. 제가 편집자는 아니지만. 근데 기자들도 제목 장사를, 제가 진짜 제목 보다 보면은 참 실소가 나옵니다. 중국발 리먼 사태 터졌다. 주식 다 팔아야지. 그 제목대로라면 주식 다 팔아야죠. 컨트리 가든, 그리고 중국의 신탁사들 문제, 중국발 리먼 사태 터졌다. 무슨 소리야. 기사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제목 장사예요. 그냥 상황에 대한 팩트 전달도 좀 과하게, 기자들 여러분 주식 잘 못해요. 뭐 마치 자기들이 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팩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견을 붙여놨어. 근데 그 컨트리 가든발 문제가 생겨서 중국발 금융위기가 생겼으면은 중국 은행주들, 홍콩 중국 은행주들, 부동산 주식들 폭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 막 탈출해서 막 중국 위안화 환율 난리 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아닌데 뭐. 기사는 막 진짜 등골에 땀날 정도의 기사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 중국 시장 반응, 글로벌 금융 시장 반응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기사가 나오고 있고 요즘 미디어가 워낙에나 컨텐츠 생산에 다들 그냥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로 빵 터지면서 그 촉발되는 컨텐츠들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마구 뿌려져요. 여전히 지금도 뭐 중국발 모멘텀 우려, 뭐 유튜브고 뭐고 경제 TV고 뭐 다 나오잖아. 도배하고 있잖아. 그럼 주식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좀 나중에 사야지. 살려는 사람들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금융위기 온다는데 금융위기 온다는 주식 어떻게 사요? 다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세가 연속성이 지난달보다 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최소한 목요일 정도까지 뭐 장세는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폭등한다, 뭐 금방 다시 2,700 간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지난주에 단기 저점은 나온 것 같아. 걱정스러웠던 내용들이 아직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네?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거지. 그럼 멈추면 일단 절반 반등이니까 뭐 한 2,600 잠깐만요. 숫자 이야기하다가 제가 제 머릿속에 숫자가 오류가 나서 그러면은 지수는 뭐 한 2,500, 7, 80 정도. 2,500 한 7, 80 정도. 그 정도 나오겠네.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줄줄줄줄 조금 아침 대비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황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고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시장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건 오히려 되게 심플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하게들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 기본적으로 뭐 학력 수준이 다 높잖아요. 요즘 뭐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국민의 대다수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면 주식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이론에 집착하면 현상을 놓쳐요. 우리가 주식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는데 시장이 방해하는지를 보는 게 시황이에요. 그러니 내가 선택하는 주식은 무조건 시장보다 좋고 강해야 됩니다. 그게 종목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내가 선택한 주식이 시장보다 세상보다 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가는 멀티플과 이익의 함수예요. 곱이에요. 멀티플은 시장의 유동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유동성은
정부 유동성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유동성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시황적 요소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 전망이 세상보다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제가 올해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경기주 멀었다. 경기주 아직 멀었다. 뭐 순환매 일시적이다. 제가 이번에 오히려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해서 화장품주 올라온 매도라 그랬죠.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두어 달 전부터 화장품 OEM, ODM 주식들 사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브랜드는 안 되지만 OEM, ODM은 된다. 왜냐면은 리오프닝 돼서 전 세계 화장품 다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아모레는 안 팔리지만 로레알 메이커 달고 파는 한국 콜마 코스맥스는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매집 빼가지고 이번에 단체 관광객 한다 해서 올라오면 딱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풀어줬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혐한 감정 이렇게 심한데 현상을 파악하. 경기 금리가 계속 5%대 이렇게 있어. 미국만 좋아. 다른 데 안 좋아.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전히 관계 안 좋아. 교역량 줄어들어. 중국 경기 안 좋아. 경기주 어떻게 갑니까? 경기주 아직 멀었어요. 지금 여전히 막 금리 막 고금리 가지고 막 스트레스 가지고 있는데 경기가 어떻게 가요? 미국의 골디락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랑 상황이 달라. 우리 국내 경기 민감주들 지금 업황 정말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면 시황이 애매하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아, 경기 아직 애매한 것 같은데? 아, 뭔가 지금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선명한 산업과 주식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에코프로 BM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을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오늘 에코프로 BM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작년 에코프로 BM. 작년 여기 제가 에코프로 BM의 성장선이 이거라고 뭐 제 방송에서는 자주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의 장기 성장선은 이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은 에코프로 BM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멀티플도 에코프로 BM의 연결 이익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멀티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제일 잘 버는 회사는 에코프로 BM이니까. 근데 에코프로 BM이 이게 약간 의아한 주가 구간이 여기죠. 여기가 어딥니까? 작년 하반기. 자, 작년에 에코프로 BM이 안 좋았습니까? 아니, 에코프로 BM의 영업 환경이 작년에 2차전지 양극재 산업 업황이 안 좋았나요? 좋았어요. 작년에도 수주 계속 들어왔고. 근데 작년에 주가 왜 못 갔어요? 이게 시장 때문에 못 간 거죠. 시장 때문에. 시장이 부진해서. 세상이 긴축해서. 그래서 이 좋은 산업도 못 간 거예요. 작년에 다른 주식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른 주식들 다 이렇게 처박혔잖아. 이렇게. 그 좋은 산업은 옆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긴축이 마무리되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시장이 좀 괜찮은 것 같아. 폭등해버리죠. 바로. 왜? 얘는 시장보다 강하고 세상보다 강한 산업이고 강한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고민될수록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가 좀 높은 금리에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서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럼 약간 현금 관리한다든지 뭐 주식을 욕심을 지난 7월 달까지는 종목별로 한 30, 40%의 수익률을 욕심냈다면은 뭐 이번 구간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만 먹고 단기 매도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관리만 하면 되지 쓸데없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과 실적 성장이 뚜렷한 상향 확신이 되는 종목군.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주식은 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G 같은 거 어제 보다가 박살 나셨잖아요. 예? 주식은 지나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실적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너무너무 사상 최대 이익이 나지만 앞으로 더 좋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그 주식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PER이 5배라도 4배라도 앞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 같으면은 그 할인은 정당화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배 PER이라도 내년에 이익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건 자동으로 10배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PER이 100배인 주식은 내년에 200% 성장하면은 자동으로 25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건 30배 되는구나. 25배 되네. 이 구조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 성장에 대한 컨빅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면 조정기에도 저가 매수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차트 보면서 많이 떨어진 거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래서 꼴찌 주식 산다고.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건 가장 안 좋은 주식이에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은 돈 가지고 거짓말 합니다. 세력들은 막 허수주문하고 장난쳐가지고 휩써 만드니까. 근데 군중의 자금은, 그 군중의 심리로 흥분하는 걸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지 지금 너무 시황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은 어려운 문제를 애써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누구도 몰라. 미국 금리 높은 거 저도 알고. 그죠? 근데 시장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악재에 대한 민감도는 약하네? 그럼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뭐 그건 무난하게 지나갔어. 잭슨홀 미팅 나왔는데 뭐 그냥 특별하게 코멘트 변화 없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려하고 있던 매수세들 매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식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 심리인 거지 극단적인 비관 아니니까 종목에 초점 맞추시고 실적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실적에 초점 맞추면 답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냥 기결되는 거예요. 하나는 2차 전지. 2차 전지가 여러분 7월 26일 단기 상투 맞아요. 그 막대한 거래 대금을 이렇게 빨리 소화하기는 힘들어요. 에코프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는 월말에 MSCI 집행 수급이 있어요. 그거는 재료가 노출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편입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입됐기 때문에 월말에 그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수급적인 이벤트가 아직 살아있어서 고점을 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근처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거래대금 8조, 에코프로 BM 6조, 포스코 퓨처엠 5조, 4조 이 거래대금이 다시 못 들어와 당분간. 그러면 7월 26일 고점 경신은 쉽게 안 되지만 50% 떨어졌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가 전망이 나빠졌어요? 하나도 안 나빠졌어요. 오히려 지금 7월 양극재 출하량은 크게 증가했어요. 크게 증가했어요. 오히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고 중국 조금 떨어졌어요. 중국이 30% 이상이었으니 중국 조금 떨어졌고 미국도 올라갔고 유럽도 올라갔고 전기차 침투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 수요, 2차 전지 수요, 양극재 수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만 거래대금 피크 치고 지금 휴식 구간 들어왔는데 그 휴식 구간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하락 50%, 40%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하방 경직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기간 조정 나가는 거겠죠. 그 2차 전지는 싸게는 사는데 여러분들이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많이 떨어지면 2차 전지는 산업이 실적이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좋을 텐데 2차 전지를 제가 이거 몇 달째 얘기하죠. 에코프로 BM PER이 80배다 90배다 그 바보 같은 소리라고. 제가 단언컨대 그런 식으로 주식 계산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도주를 못 잡았을 거예요. 제 장담컨대. 왜냐? 그 PER 10배짜리 주식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도주 잡을 수 없거든요. 주도주 PER 10배 안 나오거든요, 절대로. 주도주는 항상 PER 100배, 50배, 60배, 70배 나오는 거거든요. 왜? 미래의 실적을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영하는 거니까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유동성이 몰리는 게 항상 주도주니까 아주 가끔 뭐 2006년도 이때 중국이 산업화하면서 저퍼인 산업재가 성장주가 돼서 그때는 뭐 저퍼주가 막 많이 올라갔어. 그때 당시에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게 원래 기본표가 한 5배 이랬는데 걔네들이 막 60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왜냐면은 그 산업 사이클의 성장은 잠깐이니까 기술 혁신이 아니니까. 중국의 산업화는 도시화라는 중국의 어떤 그 역사 시대적인 상황 변화였지 기술의 혁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기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 배터리라는 동력원이 바뀌는 완전 기술적 혁신이잖아요. 이게 약화될 걸 우려하시면 지금의 날씨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올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내내 중에 가장 시원하답니다, 여름이. 예, 미치겠죠? 그게 바로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푸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을 많은 사람들이 이건 PER 뭐 80배다 90배다 이러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돈이 언제 많이 찍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양극재 기업들이 혹은 셀 기업들이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죠, 생각보다. 분기 실적 보시면은 40조가 말이 되나, 시총이 40조 말이 되나 이런 성장은 하지만 사실 한 1000억 아예 기별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언제 여러분 조 단위로 나올 것 같아요? 설비 투자, 유형자산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서 2년간 가장 많이 떨려 나가는 실질적인 현금이 지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이게 앞으로 2, 3년간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2, 3년간은 많이 안 찍히겠죠. 근데 2년 뒤, 3년 뒤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 2년차 빠지고 지금의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중단되면서 공장이 돌아간다. 매출이 나온다. 그때 되면 이익이 폭증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퍼가 뭐 한 10배, 9배 이렇게 되겠죠.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 그때 끝나는 거라고, 그때. 그 저포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예, 지금 쉽게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2차 전지고, 그 반도체는 뭐예요? AI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에요.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고, 뭐, 많은 이오테크닉스, IS 이런 종목들, 핵심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실질적인 대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대장이고, 국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일단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장 보시면 되는 건데, 대장들 에코프로 살아있지, 한미반도체 살아있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전히 투톱이에요. 2차 전지와 반도체 AI 관련한 핵심주 아무거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서 반도체 이걸 본다고 하면서 뭐 전공정 무슨 증착 장비니 뭐 이런 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HBM 공정에서 지금보다 급격한 수요가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가 왜 여러분 한미반도체 급등합니까? HBM 칩에서 이 본딩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HBM 칩과 지금의 이 칩넷 방식의 구조에서 예전 그 적층 장비가 다중 적층 예를 들어서 64층 70층 이상으로 적층한다. 이거는 지금의 이 본딩 적층과는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본딩 자체가 칩 자체를 지금 적층해서 가는 구조로 미세 적층해서 칩넷 방식으로 칩 자체를 적층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본딩이에요. 그리고 커팅이고. 그러니까 이런 쪽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죠? 그리고 그 적층 PCB 자체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만 핵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고, 미국은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로봇 AI 기업 테슬라,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장주는 미국 금리 상관없어요. 그죠? 중국 부동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 가지고 거래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시장 때문에 만약에 흔들려도 이런 거예요. 나 원래 장사 잘 되는데, 나 지금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영업 중단됐어요. 힘들어. 하지만 장사 재개되고 영업 중단 재개되잖아요. 뭐부터 먹으러 오겠어요? 우리 집부터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나 여전히 맛집인데. 그런 것처럼 좋은 주식이 조정받고 다시 가도 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실적 기대감이 강한 2차 전지, 그리고 핵심 지금 AI 반도체 관련한 HBM 공정과 관련한 이런 그 기술적인 장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종목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데 뭐가 바뀌네, 어쩌네, 주도주가 바뀌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황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이 걱정되는 것들. 요거 요번 주에 좀 확인하자 정도예요. 중국 컨트리 리스크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얼추 이제 지나가는 재료인 것 같고, 이건 중국 당국의 의지인 것 같고, 미국 채금리 이게 제일 거슬리는 건데, 근데 어제도 올라갔는데 미국 기술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주시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걸로 미국 시장 막 두드려 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시장을 두드려 패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의 현금 관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잭슨홀 미팅은 아마도 그냥 소문난 잔치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파월이 완화적으로 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해버리고, 그렇다고 긴축적으로 가면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답게 애매한 코멘트로 그냥 잭슨홀 미팅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엔비디아가 뭐 시장에 쇼크 줄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있고, 그럼 이번 주 오히려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라고 보면은 뭐 좋은 전지 쪽 AI 핵심주들을 가지고 추가 수익 추구해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요게 제가 그냥 준비한 내용이고요. 에코프로 BM 많이 올라왔네? 다 반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으로 또 마무리합시다. 에코프로 BM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뭐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주도 1.5등이 1등이 에코프로고 1.5등이 에코프로 BM이니까 1등 1.5등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뭘 고민합니까? 저가 매수고 홀딩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갭 상승해가지고 양봉이에요. 이거는 요 고점을 한번 넘기고 이 윗꼬리 구간으로 한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MSCI 수급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거 여전히 이쪽이지 뭐. 그리고 한미반도체 잠깐 한번 봅시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7% 떨어졌지만 5일선 깨졌습니까? 오늘 당일의 하락폭이 아니라 그림을 보세요. 아직 5일선도 안 깨졌죠. 물론 58,000원 위에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전 고점이 깨진 것도 아니고 아직 괜찮아요. 오히려 오늘 하락을 너무 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ISC 같은 것도 21선도 안 깨지고 아무도 안 깨졌잖아요. 이번 조정 그렇게 시장이 받을 때 예쁜 조정 받았고 아직 이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우선이에요. 왜냐면은 반도체 쪽에 숫자가 너무 주가하고 괴리가 아직은 좀 크고 전 비싸게는 아직 반도체는 안 사고 싶어서. 근데 저는 뭐 2차 전지는 지금 싸져 있고 반도체는 아직 강하지만 어쨌거나 투톱입니다. 이쪽 위주로 보시고 그럼 김동현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거는 그럼 뭐 하지 말란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거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시장도 애매한데 더 시장보다 애매한 산업 주식을 왜 합니까 지금? 제일 업황 전망, 실적 전망이 뚜렷하고 확실한 종목군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다른 거 뭐 볼 필요 있나? 다양화? 포트폴리오 분산? 포트폴리오 분산은요, 저것도 올라갈 A도, B도, C도, D도 다 올라갈 것 같을 때 이 중에 뭐가 제일 잘 올라갈까를 고민하면서 퍼트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걸 조금씩 더 사면 돼요. 근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은 제일 강하고 제일 좋은 산업 분명하게 있는데 그거보다 못한 주식을 왜 분산을 시켜요? 지금 산업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지, 핵심 AI 가지고 계속 가시고 거기에 좀 부연하면 엔터, 전력망, 건설기계 이런 것도 실적은 뭐 크게 의심 없으니까 이런 쪽 정도 같이 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추가 수익 추구하시되 속도는 아주 빠르지 않다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